안녕하세요. 오늘도 돈 많이 버셨나요? 경제 전문 BJ 럭키 J입니다. 자, 어제 제가 주말에 댓글을 좀 늦게 봤어요. 댓글 작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프로덕션에서 실장님께서 해주시는데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셔서 사실은 어제 밤에 좀 늦게 봤고요. AL에 추천 한번 짚어봐달라고 하셨던 부분 어제 밤부터 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댓글을 쓰신 분의 심리를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이 주식을 윤석열 관련주라고 판단을 하고 저보고 한번 봐달라고 하신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오늘 KL의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KLN 윤석열 관련주인지 아닌지 먼저 보고 갈게요. 자, KLL 상한가 헐헐 3월 말이었죠. KLN 윤석열 관련주랑 풍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왜냐, 사회이사를 신규 선임을 했는데 박상준 사회이사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어요. 윤석열 총장이랑 동기죠. 그래서 뭐 서로 아는 사이일 것이다 라는 풍문 때문에 KLN이 3월 말에 상한가를 갔었죠. 이 기사만 보고 증권 분석하시는 분들, 저 같은 주식 전문 BJ분들이 윤석열 관련주다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방송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판단하는 상황은 제일 중요한 건 실제 윤석열 관련주다 아니다, 테마주다 아니다, 이 부분은 뭐 윤석열 씨가 말할 것도 아니고 이걸 뭐 뉴스 기사를 보고 판단할 것도 아니고 옆집 살고 뭐 아무 관련이 없어도 관련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그렇게 친분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라고 생각해도 관련지일 수 있고 친분이 정말 많아 보이는데 관련주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가느냐죠. 일단 시장의 차트를 보고 갈게요. 자, 어떻죠? 3월 말 기준으로 KLS는 급등을 했었대요. 이날 기준이었나요?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하락으로 밀렸어요. 그러면은 진짜 시장에서 이 주식을 윤석열 관련주로 보는지 아닌지를 보면 덕성주를 한번 보시면 어때요? 자, 덕성주 3월 말에 올라갔었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4월 초를 앞두고 꾸준히 갔었어요. 마찬가지로 서현탄 메탈 마찬가지로 고점이 4월 말 4월 초까지 꾸준히 갔었어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KLS는 어떻죠? 이날 하루는 떴어요. 그렇죠? 3월 29일. 근데 사실은 그전에도 딱히 이게 올라갔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4월 초 오히려 이 주식은 어때요? 만약 윤석열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이때 4월 초까지 가고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는 순간 호재 하나가 사라졌잖아요. 그럼 조정을 받죠. 조정을 받으면서 무슨 일까지 있었어요? 이재명 씨가 1위로 한번 올라선 적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이렇게 받는 게 당연하죠. 이게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예요. 서현탄 메탈이라든지 서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신원종합개발도 마찬가지죠. 4월 초는 이렇게 조정을 받았어요. 서울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직후에는 조정을 받고 쭉 내려가죠. 하지만 KLS는 어떻다? 오히려 이때 조정을 받아야 될 시기에 오히려 상승을 했다. 윤석열 씨 관련주, 물론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윤석열 씨 관련주, 테마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차트의 움직임만 보시면 이게 뉴스에서 암만 윤석열 씨 관련주니 아닌지 뭐 얘기를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다고 아예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요. 이게 윤석열 관련주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많이 안 받아들이지만 어느 순간 또 뭐 윤석열 씨랑 뭐 그 사회이사님이랑 뭐 친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언론에서 뻥튀기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윤석열 씨 관련주라고 포트폴리오에 넣어놓고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시장에서 윤석열 씨 관련주로는 딱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암만 떠들고 증권 방송하시는 분들이 암만 떠들어도 시장에서 안 받아들이면 의미가 없다. 시장에서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그것부터 확인하시라 설명드립니다. KL의 재무제표부터 분석 들어갑니다. KL의 재무정보 먼저 볼게요. 허가 18이에요. 좋아요, 그렇죠? 매출 꾸준하죠? 꾸준해요. 지금 아직 21년 추정치는 안 나왔네요. 영업이익 올라왔고 단기 순이익이 중요한데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매출은 꾸준하고 영업이익도 큰 변화가 없는데 단기 순이익이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은 앞으로 매출이 똑같은 상황이 유지되더라도 오히려 단기 순이익이 오른다. 그 말인 즉슨 오를 수 있다. 확률이 높다. 수주 측면이나 큰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기존에
기존에 투자했던 그 사업 자체가 그냥 꾸준히 가더라도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기순이익이 오른다고 볼 수도 있고요. 여튼 현재 상태로 유지만 되더라도 단기순이익이 상승하는 종목이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좋은 부분을 가졌다고 설명드릴 수 있죠.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내려서 퍼를 보시면 퍼가 32, 과거에는 영업이 단기순이익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퍼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좋은 의미죠. 퍼는 낮을수록 좋아요. PBR도 낮을수록 좋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PBR도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종목이 안만 좋으면 뭐예요? 주가가 이미 선반영돼서 주가가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분석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KLN 이거 복잡하게 들어가면 다들 싫어하시죠? 이 종목 분석 유튜브이기 때문에 짧고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면 막 물류 회사들이 있죠. 공통으로 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 시스템을 KLN에서 만들어 주는데, 그래서 물류 회사들이 합작해서 만든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됐던 게 해운업 얼마 전에 한번 떴잖아요. KLN도 해운업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해운업이 좋아지면 좀 같이 좋아진다라는 성향에서 움직인 부분도 있고요. 이 주식 같은 경우 또 얼마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블록체인 관련주로도 약간 엮인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 회사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종목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현재 핫한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테마주처럼 강력하게 상승이 확실하다, 하락이 확실하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기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 위치가 어느 정도 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자, 과거에 3,000원대 유지가 되다가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2,500원까지 주식 자체가 좀 저평가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급락 이후에 다시 상승, 그 다음에 코로나 이전과 수준으로 비슷하게 가다가 이때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제 판단으로서는 뭐 물류 전체적으로 주가가 좋아지고 있었잖아요. 물류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류가 좋아지는 거 흐름도 같이 타면서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4,300원대까지 4,000원대까지 올랐는데, 사실은 지금 바로 4,000원대까지 이 주식이 간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약간은 고평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래지향적인 임팩트 있는 고성장 기업 뭐 이렇게 보기도 힘든 기업이기 때문에 4,000원대 이상으로 평가받는 건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적정가는 그래도 3,000원대 이상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가치가 있는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은 테마주로서 제가 분석을 안 할게요. 일반주로 해서 분석을 들어가면 물량이 언제 매도되고 매수되고 이렇게 해서 지지선을 보는 것보다는 추세선으로 지지선을 보는 게 좀 더 낫죠. 그러면 추세선을 살짝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을 경우에 3,000원, 3,100원, 3,200원 선으로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이 종목 나쁘게 보지 않으신 분들은 3,200원에 매수를 하셔도 상관없고요. 조금 보수적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미 지지선에 주가가 걸려있는 상태다.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양봉이 나오고 다시 상승 추세로 갈 확률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 추세선이 꺾이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죠. 3,2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 추세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종목 의뢰하신 분께서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인지 어떤 분이 제가 얼마에 매수하셨는지, 저는 3,700원 선에서 저항을 또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요. 3,700원 선에서 저는 분할 매도 한번 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 보고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크게 나쁜 종목 자체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좋은 종목들,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37,000원 선에서 분할 매도 하셔서 이익 실현하시고 얼른 빠져나오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자, 요점 간단하게 짚고 갈게요. KLN 나쁜 종목 아니에요. 좋은 종목이에요. 좋은 회사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매출, 단기 순이익은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분석했을 땐 윤석열 씨 관련주로서, 테마주로서 시장에서 반응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씨 테마주 분석이랑 같이 분석을 하시면 안 된다. 일반 기업 분석하듯이 지금 현재 살짝 고평가되었다가 4,000원대 이상까지 평가될 만한 주식은 아니에요. PER이나 PBR이나 지금 현재 상태로 이 종목의 종합군으로 봤을 때 그저 4,000원대 이상으로 지금 현재 보기에는 살짝 애매한 고평가로 볼 수가 있다. 그렇고 추세선으로 봤을 때 보수적인 부분과 좀 긍정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추세선으로 기준으로 한번 보시고요. 일시적 반등을 했을 때 저는
47,000원 선에서 물량을 좀 줄이시라. 물론 더 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무조건 다 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물량을 줄이시고 좀 더 좋은 종목으로 옮겨 타시는 게 더 나을 거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이상 설명드렸고요. 무료 강의인 대신에 주변 구독자분들 추천해 주시는 걸 강의료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강의 요청하실 때는 본인이 얼마에 매수하셨다, 어떤 상황이다 설명 조금 더 해주시면 제가 더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제 전문 BJ 럭키 제이였습니다.